시사평론가 장혜찬입니다. 오늘의 팩트. 집사부일체에 출연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 혼밥 거부 선언을 했다. 어제 저녁에 방송됐던 SBS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일체 다들 재밌게 보셨죠? 제가 한번 여론을 쭉 훑어보니까요. 정치인이 출연한 예능 중에서는 역대급 꿀잼이었다. 진짜 재밌게 봤다. 가족들이랑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호의적인 반응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평소에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안티 팬들이 많이 몰려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마저도 이 집사부일체 출연은 신의 한 수다. 그런 반응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네이버 포털에 올라온 기사들, 많이 달린 댓글들 분석을 해보니까 40대 여성층에서 윤석열 후보의 집사부일체 출연에 대해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선거에서 또 하나의 캐스팅 보트라고 할 수 있는 주부들, 이 40대 여성들의 마음을 집사부일체에서 보여준 소탈한 모습으로 확 사로잡은 건데요. 재밌는 포인트 먼저 몇 가지 이야기해보자면, 일단은 이 모자, 힙합 모자를 거꾸로 쓰고 선글라스를 쓰고 랩을 하는 나는 윤석열 60세 178cm 네, 랩을 하는 이 성열이 형의 모습, 그리고 성대모사 하는 것들, 노래하는 것들, 노래 실력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또 완벽한 계란말이가 주부들 사이에서 화제였다고 하는데, 이 백주부로 알려진 백종원 씨의 계란말이와 윤주부, 성열이 형의 계란말이 비교 사진들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계란말이가 더 절도 있게 각을 딱딱 맞췄다. 아니, 요리를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라는 댓글들이 많았고요. 어쨌거나 이 연예인들과 첫 예능 출연임에도 불구하고 격이 없이 어울리면서 이승기 씨나 양세형 씨가 참 하기 힘든 질문들 팍팍 편하게 하는 모습 보면서 윤석열 후보의 인싸다운 모습, 핵 인싸 스타일이 잘 드러났다는 반응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 특히 20대들 사이에서도 이 인싸 기질이 매우 중요한 평가 기준이고, 저도 최근에는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유의 첫 번째로 핵 인싸다.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 그 타고난 성향 때문에 대통령이 되어도 권력을 잡아도 고립되지 않고 본인이 진심으로 사람 만나는 걸 즐거워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서 식사하고 밥도 먹고 소통할 것이다. 그래서 이 인싸 기질, 핵 인싸 스타일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주된 이유다라는 말을 해왔는데요. 그러한 진면모가 여과 없이 방송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예리한 질문이 하나 있었죠. 다들 대통령이 되면 뭘 하겠다는 말만 하는데, 윤석열 예비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것만큼은 절대 안 하겠다는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 윤석열 후보가 기다렸다는 듯 두 가지 답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혼밥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국민들 앞에서 숨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대답일 수도 있겠는데요. 혼밥하니까 사실은 중국에 가거나 이런 외국에서 혼밥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이게 아마 의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디스하려는 그런 맥락의 발언은 아니었을 겁니다. 다만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계속 식사하면서 소통하는 것, 우리가 밥 한 끼 하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잠깐 만나서 이야기하고 차 마시고 커피 마시는 것과는 달리 밥을 함께 같이 먹는다는 건 1시간 내지는 2시간을 온전히 그 사람에게 내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당 정치인도 불러서 밥 먹고, 언론인들과도 밥 먹고, 또 격려가 필요한 국민들과도 밥 먹고, 설령 하루에 2끼를 먹는, 한 번에 2끼를 먹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자주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식사하겠다. 그런 의지가 바로 혼밥하지 않겠다는 혼밥 거부 선언에 담겨 있는데, 이게 바로 저는 타고난 인싸 성향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들이 선거철에는 누구나 다 인싸 흉내를 냅니다. 시장도 가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것처럼 여러 사람들도 만나고. 하지만 권력을 잡으면 막상 청와대에 들어가면 그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의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대통령이 도대체 누구랑 밥을 먹는지, 요새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저작거리라고 하죠. 평범한 이 골목 상권의 민심을 알기는 아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참 많아집니다. 그리고 소위 문고리 권력이라고 하는
대통령 측근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딱 붙잡고 그 사람들의 보고서를 통해서만, 또 그 사람들의 어떤 입김을 통해서만 민심을 파악하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점점 민심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 있다고 말한 것, 그리고 전월세 가격은 문재인 정부에서 잘 잡고 있다고 말한 게 대표적인 이 혼밥 정치의 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 동네 공인중개사만 한번 가봤어도 집 구하느라 발바닥 땀나도록 뛰어다니는 30대, 40대와 밥 한 끼만 먹어봤어도 그런 발언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혼밥하지 않겠다고 말한 이 혼밥 거부 선언은, 즉 계속해서 집권기간 내내 국민과 다양한 언론과 또 설령 반대하는 야당과 끊임없이 소통하겠다는 대국민 소통 선언이고요. 이러한 선언이 다른 정치인들의 소통 약속과 달리 보다 진정성 있게 국민들에게 와닿는 이유는 그동안 윤석열 후보의 삶으로 보여줬던 행보가 그야말로 핵 인싸답기 때문입니다. 만나지 말라고 해도 사람 만나는 게 즐겁고 다양한 사람, 새로운 사람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티가 팍팍 났기 때문에 시장을 가도 최근에 참 전국 각지의 여러 시장에서 많은 환호와 응원을 받고 있는데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쭈뼛거리는 게 아니라 뭐 꽃게 들고 문어도 들고 시장 상인들이 주는 음식들 받아 먹고 거기서 뭐 좋아하는 식재료 사고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본인이 거기서 에너지를 받고 즐거워하는 게 국민들 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이 혼밥 거부 선언이 더욱더 진정성 있는 메시지로 국민들에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국민들 앞에 절대 숨지 않겠다는 말도 사실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논쟁이 되는 이슈, 그리고 부정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메달 딴 거 참 좋은 일이고 축하하고 격려할 일이죠. 하지만 그런 일에는 청와대와 대통령의 직접 메시지가 나오는데 민감한 현안이나 갈등이 첨예하게 만들어진 부분, 이 대립과 분열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좀 통합으로 풀어줘야 되는 부분, 이 민감한 이슈, 어쩌면 불리할 수도 있는 이슈에서는 대통령은 침묵하고 항상 뒤로 빠지고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 이런 메시지를 반복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예비후보는 그게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국민들 앞에서 숨지 않겠다. 국민 앞에 나와서 잘한 건 잘한 대로, 못한 건 못한 대로 솔직하게 입장을 밝히고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 역시 혼밥 거부 선언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소통을, 투명한 소통을 약속하는 아주 중요한 국정 운영의 철학이 담긴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 경험이 없는데 어떡하냐는 질문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아주 명쾌하게 답을 했죠. 일 하나는 자신 있다. 법조인으로, 검사로 살아오면서 맡은 바 직분을 다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봐줬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히 하나의 현상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사안을 넓게 보고 본질을 공부하는 것을 항상 어린 시절부터 즐겨왔기 때문에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 자신 있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물러서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굉장히 성격이 낙천적이라는 게 많이 드러났죠. 뭐 지방으로 좌천을 가도 사람이 서울에만 사는 거 아니고 가서 최대한 재밌게 보내자. 요리해서 이 후배 검사들 밥 먹이고 그 지역에 맛집 찾아다니고, 사실 보통 좌천 나가면 마음의 상심이 커서 쭉 다운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왕 가서 참 재밌게 지내자고 하는 이 긍정적인 마음, 낙천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는 걸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기조들이 편안하게 주고받는 예능적인 대화 곳곳에 숨어 있었는데 일 하나 자신 있다는 이 명쾌한 대답을 많은 국민들이 듣고 좀 시원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감명 깊었던 이야기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의 뜻을 풀어준 겁니다. 충이라는 단어, 충성이라는 단어는 오직 국가와 국민들에게 쓰는 것이지 인사권자나 높은 사람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신입 검사가 검사장님 뭐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회식 자리에서 술잔을 받을 때 혼을 냈다는 것. 상사를 존경할 수는 있지만 충성해서는 안 된다. 충성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이건 사실 윤석열 후보의 6.29 정치선언에도 나와 있죠. 인사권자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 다만 오직 대한민국에 충성한다는 것. 그래서 권력자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법의 편에 서는 게 훨씬 더 든든한 길이다. 그동안 윤석열 후보가 뭐 보수, 진보, 좌우 진영을 가리지 않고
늘 자신의 맡은 바 직분을 다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나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것,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 오직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헌법에 충성한다는 그 가치가, 그 철학이 깊숙이 박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들이, 집사부일체에서 나온 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뚝 떨어진 생소한 말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 인사권자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 대한민국과 국가에만, 국민에만 충성한다는 것은 6.29 정치선언에도 그 맥락이 다 나왔던 이야기들이거든요. 기존에 했던 철학들, 기존에 보여줬던 소신들을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승기 씨나 양세형 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집사부일체에서 풀어냈던 것 같고요. 청년들에 대한 언급도 제가 들으면서 가슴이 좀 찡했어요. 청년들에게 기성세대로서 미안하다. 희망을 갖기 힘든 세상을 만들어서. 이건 윤석열 후보 청년의 날 기념 메시지에서도 본인이 기성세대로서 이런 사회를 만든 데 대해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청년들에게 사과의 말을 했거든요. 다른 사람 탓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꿈꾸기 힘든 현실을 만든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낀다. 미안하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격려를 보냈고요. 대통령이 된다면 코로나 끝나고 마스크 없이 많은 청년들과 호프집에서 맥주 한잔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고 싶다. 그리고 골든벨을 울리고 싶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청년들을 향한 윤석열 후보의 진심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참 와닿는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요. 오늘의 팩트, 집사부일체에 출연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 혼밥 거부 선언을 했다. 다른 모든 이야기들, 제가 거기 담긴 의미들, 또 6.29 정치선언과 연결되는 이야기들 해드렸지만 혼밥하지 않겠다는 것, 국민들 앞에서 절대로 숨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충성의 대상은 오직 대한민국과 국민들 뿐이라는 것, 이 말에 담긴 의미, 그리고 이 말이 급조된 이야기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평소 생활이나 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했던 모습 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미 충분히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진정성 있는 메시지로 하하호호 웃으면서 재밌게 보다 보니 야, 윤석열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진짜 핵 인싸구나.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에만 갇혀있을 것 같지 않다. 오히려 길거리로, 시장으로 더 많이 나와서 더 다양한 사람들과 밥 먹으면서 민심을 계속 청취할 것 같다. 청년들에게 호프집에서 시원하게 생맥주 골든벨 울릴 것 같다. 이게 말이 아니라 진짜 그럴 것 같다는 것을 집사부일체를 본 많은 분들이 느끼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뜨거운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 이 집사부일체에서도 언급된 청년들을 향한 윤석열 후보의 진심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깊이 해부해보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장예찬TV 시청자 여러분, 추석 연휴 편안하고 풍성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